비트코인은 마이닝이란 말을 써. 마이닝은 탕감 아니에요. 그치?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금을 채굴한다 네네, 이런 의미로 해가지고 채굴하는 거고요. 네네. 그 사토시 나카모토가 2008년도에 이 논문을 발표하면서 네.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이 이렇게 이제 그 희소성을 가지는 이유는 네. 2,100만 개를 발행을 하면은 마지막이다. 이렇게 이제 미리 정의해 놨습니다. 그게 마지막이라는 뜻인 그러니까 거예요. 더 이상 채굴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건 상태지요. 왜요? 계속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계속 만들게 계속 되면 채굴하면 안 되는 계속 거야? 채굴하게 되면 희소성이 없어가지고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지요. 아. 예. 그리고 이제 그 채굴한다는 의미는 현재 그 채굴한다는 건 어떻게 말하면 주식을 만드는 거와 비슷한 거네요. 새로운 주식을 새로운 비트코인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누구나 이제 관심을 가져야지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가격이 결정되는 거는 소비자하고 공급자가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네. 비트코인은 지금 2008년에 했으니까 이제 10년 조금 넘은 상태에서 네. 지금 이제 약 5천만 원 이상 됐다는 거는 채굴이 약 한 88% 정도 채굴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남은 기간이 충분히 더 많은 그 채굴 기간보다 더 많이 남았다 하더라도 네. 88%, 89%가 채굴되었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어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요. 네. 예. 그리고 아까 말 채굴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의 거래가 이루어지면은 10분 단위로 이제 블록이 하나가 형성된다 했는데 그 형성되는 합의 과정을 P2P 네트워크 상에 그 올려와 있는 사람한테 그 비용을 비트코인으로 주는 거고요. 네. 또는 이제 P2P로 직접적으로 채굴하는 거는 어떤 그 블록과 블록에 암호화되어 있는 해시 그 암호를 풀어서 네. 푸는 그 사람한테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거를 우리가 채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잠깐 기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럼 가상화폐는 비트코인 하나예요? 가상화폐는 지금 현재 굉장히 많습니다. 약 뭐 어찌 보면은 뭐 만 개도 가능성이 넘다라고 하는데요. 만 개도 더 있다. 예. 근데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그렇죠. 비트코인이에요? 예, 맞습니다. 비트코인만 좀 잘 나가는 거네. 그렇죠. 네. 비트코인이 많은 이제 코인 중에서 네. 약 한 70% 정도가 이제 비트코인이 가장 이제 그 지분 많이 이제 할당되어 있고요. 네. 비트코인은 누구나 그 이제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네.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들 수는 있지만 네.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 네. 예. 그럼 일단은 장현동 박사님이 예. 비트코인 하나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만들면은 오픈 소스에 가서 오픈 소스가 뭐예요? 오픈 소스는 누구나 이제 공개되어져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네. 이더리움도 비트코인의 그 이제 오픈 소스를 가지고 이더리움이요? 이더리움 예. 이더리움 뭐예요? 이더리움도 하나의 이제 그 블록체인 기반 하나의 코인입니다. 네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새로 만들려면 어떤 식으로 하냐고요? 새로 만들려면은 오픈 소스를 가지고 네. 자기가 어떤 그 목적 나는 선거에 쓰는 코인을 만들겠다. 네. 나는 어떤 뭐 그 유서에 관한 보증 그 코인을 만들겠다라고 네. 하게 되면은 하나의 그 이제 생태계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 그 채굴을 지금 뭐 중국 사람 같은 데는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많이 내가 합니다. 아는 사람은 그 중국 사람이 노르웨이 가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예. 채굴을 하면은 그 사람들은 뭐 예. 앞으로 전망이 있으니까 그 채굴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한국에서도 이제 채굴을 좀 했다가 네. 최근에는 이제 이제 전기값이 싼 우즈크메리스탄 또는 네. 뭐 키르기스탄, 중국 이런 데는 중국 자체에서는 전기를 하나의 성 위주로 해가지고 자체 공급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뭐 수력 발전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생산하는 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불법이라고 보면 되죠. 왜냐하면은 가정에서는 전기로 쓰게 되면은 이 금액이 감당이 안 되고요. 네. 또 공장도 좀 싸주는 걸로 해서 공장도에서 돌리게 되면은 정부에서 공장도 가격으로 전기를 주는 목적은 제조 생산을 하는데 목적이지 채굴하려고 이렇게 돈을 주는 게 덜감해 주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좀 불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인용 전기인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비트코인을 만드는데 새로운 뭐 가상화폐를 만드는데 그 채굴하는데 전기가 왜 듭니까? 많은 아까 P2P라고 했지 않습니까? 피어 투 피어. 네. 네. 각 컴퓨터가 이제 현재 켜져 있는 온 상태여야 되지요. 네. 24시간 켜 있어야 되고 네.
그거를 이제 합의가 들어오는 상태에서 네. 인정해야 되기 위해서는 그 거래가 맞다라고 컴퓨터가 네. 승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항상 켜 있어야 되지요. 아, 따라서 그래서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 예예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주식 거래와 다르게 비트코인은 24시간 거래한다. 그래서.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어제 신문에 보니까 미국의 비트코인 거래소가 생긴다. 뭐 하나가 생긴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거래소가 없는 겁니까? 비트코인 거래소가 있지요. 있어요? 예, 한국에도 뭐 빗썸이라든지 뭐 네. 업비트라든지 거래소는 많이 있고요. 네네. 24시간 거래하는 바람에 지금 이제 주식으로 했던 친구들이 네. 이제 거래소로 이제 많이 이제 넘어와 있는 네, 상황입니다. 네, 네. 제가 비트코인을 뭐 지금 얼마예요? 지금 한 아까 보니까 뭐 5,200만 원 정도. 그럼 뭐 5,200만 원에 하나에? 예, 맞습니다. 예. 내가 두 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두 개 살려면은 일단은 거래소에 자기가 회원 가입을 해서요. 거래소. 그렇죠. 비트코인 거래소가 예, 한국에 예. 몇 개 있어요? 뭐 한 10개 정도. 아, 그래요? 예, 거기에 거래소에 예. 들어가서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은행에서 돈을 주고 네. 이제 그 거래소에서 뭐 예를 들어서 5,200만 원이다. 나는 5,200원 싸게 사고 싶으면은 5,000 뭐 1,000 뭐 80만 원 자기가 이제 금액 주식 사는 것처럼 똑같이 네. 걸어놓게 되면은 네. 조금 더 싼 가격으로 살 수가 있죠. 네. 살면 뭐가 사면 그 근거가 뭐예요? 뭐 가옥 대장이나 뭐 주식처럼 이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예, 예. 페이퍼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전자 지갑이라 해가지고 아. 자기 지갑에 들어오는데 실제로 내 지갑에 이제 들어오는 거는 내 지갑에 들어오지만 내 지갑에 들어온 거는 모든 사람들이 거래해서 이렇게 이제 표시 거래 내역이 모든 사람들은 다 알 수가 있는데 네. 그 사람이 누군지는 사실을 이제 모르죠. 그 사람이 이용종이라는 사실을 모르죠. 예. 그 만약에 뭐 가옥을 갖고 있더라도 우리가 그게 지갑, 전자 지갑. 우리 예. 가옥을 예를 들면 예, 토지대장 같은 건 대장이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뭐 등기소에 등록되는 게 더 중요한 거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네, 예. 네. 근데 이제 주식은 예. 이제 거래돼갖고 돈을 번다. 그럼 가세하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은 비트코인도 가세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가세화해야 된다는 이제 말은 이제 있습니다. 네. 예, 그게 이제 아직 법제화돼 가지고 된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조만간 된다라고 치면은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정식으로 뭐 이렇게 법적으로 인정해 준 건 아니거든요. 네. 예. 일본에서는 저번 때 그 뭐 지금 뭐 올림픽도 뭐 취소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네. 정식적으로 비트코인을 가지고 이렇게 활성화를 하려고 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인정해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정부에서 권장하는 입장도 아니고 인정해주는 입장은 아니지만은 그냥 이제 뭐 허락을 해주는 상황이고 한국에서 ICO 즉 이제 우리가 주식을 발행하려 그러면은 이제 상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상장을 하면은 상장을 하게 되면은 그 뭐 IPO라고 하는데 거쳐서 하는데 이 비트코인 생산할 때 코인을 생산하려면은 이제 ICO라고 해서 이렇게 발행하면서 주주를 모집하는 자체도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뭐 다른 나라 뭐 싱가포르라든지 다른 나라에 가서 이제 ICO를 받고 네.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일본에서 올림픽에서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한다. 예. 그 왜 일본에서 올림픽에 비트코인 사용하면 일본 정부에 유리해요? 아무래도 그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개발한 사람이 이제 일본 사람이라고 보여지고요. 처음에? 예. 그리고 이제 현재 이제 뭐 아날로그 사회에서 전자정부로 넘어가면서 전부 다 이제 거래가 우리가 이제 월급도 받으면은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고 그 이제 은행 통장에 이제 숫자로 받기 때문에 그렇게 결제되고 있고 또 뭐 직접적으로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보다는 신용사회로 넘어가고 그것이 더 발전되면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넘어간다 그러면은 투명성을 가지고 비트코인으로 거래하기 유리한 좋은 그거는 어떤 것들이에요? 누가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 누구한테 이제 유럽에다가 뭐 미국에다가 돈을 보내게 되면은 국내에서 거래하는 것보다 그 수수료가 높습니다.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P2P로 거래한다 그러면은 거의 이제 수수료가 없다는 얘기죠. 네네. 그리고 뭐 남미나 뭐 아프리카 이런 데 가는 은행을 찾아가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또 문제가 좀 있는데
뭐 블록체인으로 P2P로 해서 이제 비트코인을 받는다 그러면은 누구나 쉽게 그걸 받고 은행에 가서 이제 환전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 수수료가 엄청 이제 싸질 수 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비트코인이 탈세나 돈 세탁에 사용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염려가 되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래소에 등록되는 순간에 이제 세금을 좀 차지하겠다. 네. 이런 말도 있고요. 네. 실제로 거래하면은 뭐 그 거래세로는 이렇게 뭐 지불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예.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국가에서 뭐 지방세를 낸다든지 국세를 낸다든지 이런 거는 아직도 이제 법제화가 아직 덜 돼 가지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제 주식하고 예. 뭐 다른 점 같은 점들 얘기했는데 추가로 뭐 비트코인과 주식의 다른 점 같은 점 뭐 이렇게 추가로 뭐 얘기하실 거 있으세요? 주식은 일정한 그 개장하는 시간, 폐막하는 시간이 있고 네. 비트코인 거래소는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네, 그거 우리 얘기했죠. 예, 네. 뭐 거의 뭐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은 뭐 아무 일도 못 한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 있지만 자기가 뭐 알아서 잘 대처를 해야지요. 네, 예. 지금 좀 더 경제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달러가 예. 1945년 이후에 예. 금태안을 해갖고 예, 세계 예. 기축 통화를 했었는데 예. 이제 1970년대 초까지 해갖고 금태안 정지하면서 예. 기축토가 약화되고 SDR인가요? 뭐 예. 다른 걸 만들어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달러가 아직도 기축통화 약화를 하고 있고 예, 예. 위안화가 어느 정도 하는데 모자란다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비트코인이 기축통화를 국제 경제에서 기축통화를 할 수 있는 역할 가능성이 있나요?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요 책에서도 제가 네. 그런 언급을 했거든요. 네. 예,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은 네. 이제 금호를 가지고 이제 달러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으로 이렇게 이제 넘어갈 수 있다라고 비트코인 본질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기축통화가. 예. 이제 다음 달 되게 되면은 그 이제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그런 편의점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네. 그거를 우리가 이제 아까도 이제 블록체인이 형성되기 이제 하나의 체인이 만들어지려 그러면은 블록이 형성되는데 10분 정도 걸립니다. 10분 정도 걸리게 되면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고 10분 동안 기다렸다가 체결되는 걸 보고 나가야 되니까 네. 그 중간에 우리가 신용카드도 그 이제 뭐 이렇게 피지사가 두어서 중간에 이제 우리가 신용거래 하는 것도 내가 물건을 사게 되면은 거래소에서 나를 보정해줘 가지고 2, 3일 뒤에 결제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먼저 돈을 나한테 빌려주는 거랑 마찬가지죠. 네네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처럼 이제 그 다날이라는 그 페이코인이 이제 다음 달 되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로 코인을 사가지고 이제 물건을 사게 되면은 그게 이제 비트코인 역할을 대신하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만든 거죠. 실생활에 물건 거래 사업하는데 쓸 수 있게 이제 그 페이코인이 나온다.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비트코인의 이제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제 네. 교환되는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기축 통화가 지금은 저 달러하고 뭐 위안화가 역할을 하느냐, 뭐 어느 정도 유로화가 한다 그러는데 비트코인이 기축 통화를 하게 중국이나 미국이 놔둘까요? 이제 그 중국에서는 이제 채굴을 거의 초반에는 굉장히 많이 했고 네.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그랬다가 미국에서는 조금 이제 뭐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지 않다가 예를 들어서 뭐 그 JP 모건 그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2017년도에 뭐 이거는 뭐 사기다라고 발언까지 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블록체인을 공부하면서 이 사람은 그 블록체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얼마 뒤에는 이제 이 사람이 후회 반응을 할 것이다라고 제가 뭐 공공연하게 특강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런 사기 발언을 이야기하고 5개월 뒤에 자기가 내 생각이 짧았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제 언론에 이야기를 했고 네. 심지어는 이제 그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사기 발언하면서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는 직원이 있다 그러면은 뭐 해고하겠다라는 이제 강경책까지도 썼던 사람이 지금은 많이 요원해졌고요. 지금 이제 뭐 테슬라 같은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도 이제 비트코인으로 이제 많이 매집해가지고 금액도 지금 현재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지금 뭐 미국에서 지금 많이 사들이고 있던 것은 아마 기축통화 역할도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요원한 이야기지만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뭐 미국이
갖고 있는 세계 전략 예, 패권이라는 것이 예, 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금융인데 그렇죠, 예. 그 금융 패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 뭐 미국이나 영국 같은데 유지하기 위해서는 달러가 안정돼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자기들이 자지우지 뭐 컨트롤 그렇죠. 못하는 예, 예. 면이 있을 수 있겠네요. 예, 예. 네. 장 박사님도 보셨겠지만 강철한 대표 불러다가 북한 얘기하고 예, 예. 그다음에 또 손영동 박사라고 뭐 IT 보안 전문가를 불러서 얘기는 두 사람 다 이제 북한 애들이 예. 지금 신문에 났죠. 예. 3명 그 해갖고 뭐 비트코인 예, 세계적인 비트코인을 그 뭐라 그래요? 예, 같이 예, 예. 네, 도둑질을 했다고 예, 그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런 건 어떻게 막아야 돼요? 제가 요걸 처음에 알았을 때는 약 한 개가 한 30만 원 했을 때 알았습니다. 네, 네. 이제 우리 아들놈이 아빠 이거 30만 원 하는데 사게 되면 돈이 될 것 같아요라고 아빠가 해가지고 아들이 예, 네, 예. 네, 네. 그때 이놈아 그 네가 공부나 하지 이런 거 쓸데없이 하지 마라. 얘 몇 이러면 학년 때요? 그때가 얘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어우, 그게 똘똘하네요. 예, 예. 역시 네. 그래가지고 뭐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저는 이제 뭐 하나의 뭐 다단계 형태의 네, 그런 네. 상품이지 않나라고 했는데 네. 랜섬웨어가 터지고서 랜섬웨어는 실질적으로 북한 애들이 이제 많이 이제 해킹을 해가지고 자기가 네. 가져간 겁니다. 네, 네. 지금도 가져가고 있다라고 지금 방 네, 네. 교수님께서 네, 말씀하셨지만은 네, 네. 북한 애들이 이제 전력으로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비트코인은 익명성도 있고 보안성도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개인 지갑에 있는 거는 털지를 못하는데 네. 거래소에 있는 거는 얘네들이 털 수가 있지요. 거래소에는 그 갖고 있는 그 안에 비트코인은 거래소가 털리게 되면은 실질로 거기에 이제 비번이라든지 암호가 다 갖고 있을 수 있으니까 거래소가 털리게 되면은 개인께 털릴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 있는 건 털 수 있고 그렇죠. 개인 거는 내 지갑에 있는 건 모를 수 있죠. 그렇죠. 내 그 뭐 은행 통장에 있는 거 못 빼간다. 그렇죠. 예, 예. 근데 은행 건 빼가는 그렇죠, 거 그렇죠. 마찬가지다. 예, 예, 예. 그렇게 볼 수 있다. 예. 이거. 그거 어떻게 막아요? 그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도 거래소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북한 애들이 예. 은행에 있는 돈을 빼가는 것보다 예. 이거 개인이 있는 거는 또 빼기가 비트코인 힘들죠. 빼기는 게 쉬우니까 그거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개인한테 접근해가지고 주소 알고 나이하고 성명하고 알기는 쉽지 않지만 네. 거래소를 터는 거는 좀 이제 좀 쉽다라고 보여주고 그 안에는 많은 그 소비자들 고객들이 돈이 이제 들어 있을 수 있으니까. 어차피 예. 비트코인은 아직 정보 보안이 덜 된 모양이죠. 비트코인 자체가 이제 보안성, 익명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네. 그거를 이제 거래소에 둬서 내가 이제 이렇게 사고 팔고 하려 그러면 어차피 거래소에 등록을 해서 해야 되니까 네. 이제 그런 거는 또 있다고 보여지죠. 네. 예.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투자랑 투기랑 거의 뭐 예, 예. 한 장 차이라고 볼 수 예. 있는데 금값이 올라가지 않고 약간 떨어지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그렇게 뭐 투자랄까 투기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또 뭐 어떤 사람은 뭐 누구처럼 돈 많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지금 뭐 처음으로 돌아가서 비트코인 강풍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어느 정도 그게 계속될 것인가요? 예.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가 계속 투자나 투자로서의 가능 뭐 적당한 상품이라 볼 수 있는지. 예. 우선 지금 현상이 계속 올라갈 거예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라간다라고 보여지고요. 계속 올라가요? 예. 투자하고 투기하고는 제가 이 책에도 네. 그 챕터에 내가 말씀을 언급을 하는데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르면은 투기다. 네. 알면은 투자라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편이네요. 일반적으로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언급을 하면서 하나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이거는 사기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실제로 자기가 채굴 했다든지 아니면은 거래소에 등록해서 사는 사람은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네. 저는 요 비트코인이 콜 옵션 언젠가는 떨어지지 않는 우리가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이제 그 이득만큼을 투자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게 콜 옵션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떨어지는 걸 우리가 풋 옵션이라고 하듯이 네.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왜냐면은 2,100만 개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희소 가치는 더 콜 늘어날 옵션하고 또 하나 뭐예요? 풋. 예. 스펠링이요? 예, 풋, PUT. PUT요. 예. 옵션. 풋 옵션은 떨어진다. 네. 요거는 콜 옵션이다. 네. 이거는 올라가는 것을 네. 우리가 선물에서 쓰이는 네. 말이고요. 네. 계속 올라간다라 보면 콜 옵션이다. 요 말도 네. 여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무한정 올라간다 그러셨는데 예. 만약 계속 올라가 장기적으로 볼 때 예. 주식 같은 거는 하루에 얼마큼 올라갈 수 있는 제한이라든가 그렇지요. 그런 걸 제한을 둘 거 아니에요. 주식은 그렇게 제한을 두는데 요거는 정부에서 중앙 정부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좀 변동성이 심해서 올라가는데 덩달아 따라 올라가다가 이제 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될 수가 있죠. 네네. 예, 그래서 요거는 알고 투자를 해야 되지 모르고 투자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패망하는 길이다 이렇게 뭐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저 처음에 예. 박사님이 말씀하실 때 이게 비트코인이 무한정하고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양이라 그럴까 그 정도 해야지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무한정 갈 수는 없다라는 그렇죠, 거. 그렇죠. 예. 그와 마찬가지 그와 연결돼서 가격도 무한정 올라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은 네. 이제 요게 하나의 어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네네, 말이 있는데 네. 그 전에는 뭐 근이나 은을 가지고 동전을 만들었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가치가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모네로라든지 뭐 많은 또 코인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이라는 것이 비트코인 말고 이더리움이 예,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큰 겁니까? 자산을 갖고 있는 네네. 블록 뭐 암호화폐죠. 네. 예. 그것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실거래에서 뭐 이렇게 이제 실거래로 이제 거래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불편한 거 이더리움의 이 비트코인의 불편한 거를 개선해서 만든 게 이더리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그다음에 예. 위더리움을 예. 저 어떤 누가 그런 자산을 갖고 있다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트코인의 주인은 누구야? 뭐 주인은 각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인이겠죠. 그렇죠. 예, 근데 예, 이제 예. 그거를 뭐 만들어내는 사람? 만들어내는 사람이 오픈소스로 안 하게 되면 누구도 관심을 안 가지고요. 네. 만들어내는 사람이 자기가 다 가지면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집니다. 그래서 오픈소스가 돼야지 네네. 되는데 누구예요? 오픈 오픈소스로 자기가 이제 만들어 놓고 아. 자기가 이제 아까 우리가 가상화폐라는 말을 썼듯이 네. 뭐 개발하는 사람하고 네. 그 다음에 발행하는 사람하고 네. 같게 되면 누구도 관심을 안 가집니다. 아, 네. 그래서 개발하는 사람하고 발행하는 사람이 달라야지 네, 네. 오픈소스가 돼야지 네. 관심을 가진다. 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고 돈을 벌잖아요. 예. 그 만들고 운영한 사람들은 돈을 벌니까? 운영하는 아, 사람들은 돈을 벌죠. 우리가 그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자 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네. 그 중간에 페이팔을 만들어 가지고요. 피지사죠. 네, 예, 네, 예. 네. 외국에서 뭐 이베이나 이런 데 할 때는 페이팔로 신용 거래를 페이팔로 통해서 했지 않습니까? 스펠링이요? 예, 페이팔. PAPAL. 예. 아, 네. 예. 페이팔. 예, 예. 그래서 요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다날에서 이제 페이코인이 그 네. 역할을 해주겠다. 네. 예, 예,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예, 된다. 예. 네. 기본적으로 그 비트코인은 익명성을 바탕으로 하는 거 예, 알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익명성이 되니까 또 문제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익명성이 그러니까 앞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익명성을 그냥 기명이라 그럴까 이름을 밝히고 하면 비트코인 자체의 존재 가치가 없는 그렇죠. 예, 그런 예. 문제가 있어요. 예, 예. 네. 근데 그런 익명성 때문에 또 이렇게 또 문제점이 있는 걸 어떻게 보완할까요? 아까 뭐 보안으로 해가지고 뭐 그 보안 장치를 만들자라고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네. 실제로 블록체인이 이제 보안입니다. 네. 예, 보안이기 때문에 블록체인보다 더 확실한 그 보안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블록체인이 보안이다. 그렇죠. 예, 그걸 예, 예. 더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게 이제 합의 알고리즘인데요. 네. 우리가 이제 뭐 100사람 있다 그러면은 합의 알고리즘. 합의가 뭐예요? 예, 합의 과정이죠. 합의 과정. 합의 예, 예, 알고리즘이다. 합의. 예, 예.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예. 그냥 내가 만들어서 알고리즘 쓰는 게 아니고 예, 예. 합의해서 알고리즘을 쓰는 그러니까 것이 예, 블록체인이다.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P2P가 100명이 있다 그러면은 기본적인- 그 중에서 51%가 네. 이 거래는 맞다라고 보면은 이제 맞는 거지요. 네, 네. 그래서 한두 명이 조작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거래 내용을 바꾸기가 어렵고요. 네. 설령 바꿨다 하더라도 그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게 되면은 그 체인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네. 블록체인 자체가 이제 최고의 보안에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미국이 이제 예. 뭐 핵무기라든가 예. 뭐 금융, 에너지, IT, IT 뭐 이런 거에서 이제 세계 패권을 갖고 있는데 금융이 하나 중요한 패권을 갖고 있죠.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큰 록펠러라든가 로스차일드나 그런 것이 연준을 이사회를 지배한다든가 예, 예. 그러면서 세계의 미국의 금융 패권, 예. 미국의 금융 또는 세계의 금융 패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 블록체인이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도움이 꼭 뭐 되는 건 아니고요. 원래 기본 달러로 하던 것이 블록체인으로 바뀌면 더 안 될 수도 있나?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를 넘어갈 때 이쪽에서 뭐 달러에서 뭐 블록체인으로 한다 그러면은 실제로 그게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고요. 네. 한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나스닥에서도 일전에 뭐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게 되면은 네. 3일 걸려서 처리되는 거를 네. 뭐 몇 시간 만에 처리될 수 있다라고 네, 하게 네, 되면은 네. 굉장히 이제 어떤 좋은 효과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예, 처리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블록체인이 이런 이제 그 어떤 암호화 과정을 거친다 그러면은 쉽게 빠른 처리를 해서 우리가 이제 접근되어 있는 사람한테 편익성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 정부나 미국 예. 금융에서도 이 블록체인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네요. 맞습니다. 예, 네,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려주시면 아까 제목에 5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억소리 나는 비트코인 무작정 따라잡기 교수님 마지막으로 맺는 말을 해주시죠. 예. 이 책의 결론이 뭐예요? 이 책의 결론은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비트코인은 사기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사기라는 것은 한정된 공간에서만 써야 되고 네. 또 일정하게 뭐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네. 사기라는 게. 네. 그런데 이거는 블록체인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십수년 동안 이제 와 있었고요. 또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현재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군가 한 사람이 사기라고 해서 사기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가격이 아까 올라갈 수 있는 콜옵션이다라고 본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그러면 한 개 사는 너무 비싸다라고 하는데 한 개 소주 8개짜리까지 우리가 나가서 내가 뭐 5만 원 사든 100만 원 사든 네. 뭐 몇천 원 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좀 관심을 가진다 그러면은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예.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예요? 지금 5,200만 원인데 5,200만 원인데 제가 0.1개를 사면은 520만 원. 0.05개 살 수도 있다. 그렇죠. 예. 10만 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식으로 하는 사람이 경제 가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 자녀한테 네. 주식도 좀 알려주지만 네.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도 하나 가진다 그러면은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는 생태계의 플랫폼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생각이 됩니다.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이제 IT 발전이나 4차 산업혁명에 예. 이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하나의 생태계 안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들어왔죠. 뭐 AI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또는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블록체인하고 엮이다 그러면은 새로운 디지털 그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뭐 클라우드란 말을 하셨는데 예. 저는 이제 아까 제가 컴맹 수준이라고 그랬는데 예. 플랫폼은 제가 이해가요. 예.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뭐 정보가 예, 많이 예. 모이는데 거래가 많이 모이는데 플랫폼이죠. 예. 정거장처럼. 클라우드는 뭡니까? 클라우드는 컴퓨터가 비슷한 겁니까? 아니 다릅니다. 네. 클라우드를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그 세 가지 전 단계를 알아야 됩니다. 네. 즉 이제 예를 들어서 새로운 컴퓨터가 뭐 에디삭이라는 새로운 컴퓨터가 만들어질 때 네. 하나 이제 메인 컴퓨터가 됐죠. 네. 메인 컴퓨터가 그 다음에 넘어가면서는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버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있고 네. 지금은 서버하고 서버가 클라이언트가 아니고 네. 클라우드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엑셀 같은 것도 아래 한글도 이제 클라우드로 일정한 사용료를 지불하고 그 프로그램을 자기가 다운받아서 쓸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 두 사람만이 거래하던 것이 그렇죠. 이제 시장 가서 거래하는 것처럼 그렇죠. 된다는 예. 거예요. 클라우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클라우드는 우리가 만들어져요? 이제 클라우드 말이 이제 그 한글로 치면 우리가 이제 뭐 구름입니다. 구름. 네. 구름이 떠다니면서 그렇죠. 네. 정보 인터넷이라는 그 흐름으로 통해서 네. 우리가 이제 정보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0 또는 1로 되어져 있는 디지털 정보 세상을 네. 공급해 주는 거지요. 클라우드가 예.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인공지능이라 이야기한다 그러면 전부 다 이제 클라우드로 네. 인터넷을 통해서 네. 정보가 제공되어지고 네. 그냥 어떠한 요 단말기 뭐 무슨 스피커가 네. 그 안에 모든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네. 클라우드 청 본산 서버에서 네. 그런 정보를 받아와서 네. 이제 그런 정보를 이제 고객한테 알려주게 되는 거죠. 뭐 번역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럼 또 제가 또 제 질문하겠습니다. 근데 빅데이터. 예. 빅데이터라고 하면 뭐 이용정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이용정이가 쓰는 뭐 단어 예. 쭉 해갖고 무슨 단어를 썼는가 해갖고 이용정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무슨 물건을 살 것인가를 한다든가 예. 이 사람이 앞으로 뭘 할 것인가 파악하는데 그 빅데이터라는 것은 어떻게 모아져요?
이제 빅데이터의 그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데이터가 많이 모아졌다고 이제 빅데이터가 그러니까 아니고요. 예를 들면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예.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연구소를 하나 또 새로 만들고 있는데 연구소에서 이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차세대가 정치라든가 경제라든가 소비라든가 모든 문화에 있어서 앞으로 뭘 관심 있는가가 그걸 알아야 된다. 예. 그래서 그러면 차세대가 갖고 있는 20, 30대가 갖고 있는 그 아까 말한 관심을 빅데이터를 뽑는다. 그럼 어떻게 뽑아요? 구체적으로? 빅데이터를 또 뽑기 위해서는요. 네. 또 이제 또 합의가 또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하려 그러면은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은 머리털이 뭐 빠진다더라. 예를 들어서 네네. 그러한 이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네. 그런 자료를 얻으려 그러면은 그 병원에서 그 개인 자료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네네. 따라서 어떤 자료를 의료적인 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개인 정보라는 이거를 틀을 깨지 않고서는 데이터를 우리가 획득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에서 AI로 학습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필요한다 그러면은 어떤 합의적인 그 정부에서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어야지 4차 산업혁명에 어떤 선두적으로 이제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동력이 생긴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빅데이터로 해서 데이터가 큰 게 빅이라는 게 아니고요. 빅데이터라는 속도가 빨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용량이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형, 비정형이란 데이터여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데이터가 단지 큰 거는 그냥 데이터 웨어하우스 개념으로 보면 되고요. 우리가 뭐 구글이나 아니면은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자료들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내가 사진 하나를 바꾸게 되면은 그게 비정형이네요. 그렇죠. 비정형. 비정형이든 정형이든 같이 작동이 돼야 되고 용량이 커야 되고 속도가 빨라야 되고 이 세 가지 충족을 해야지 빅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장 박사님한테 지금 다시 돌아가서 20, 30대가 제일 관심 있는 사회과학적인 정치 경제적인 관심이 뭔가를 빅데이터를 뽑아 주십시오. 그럼 교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뽑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단체에서 그걸 제공해 주지 않으니까 결국 가장 손쉬운 것은 이제 뭐 설문조사로 뽑는 수밖에 없지요. 설문조사. 아까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용어. 그렇지요. 뭐 그런 거 다. 그렇게 되면은 데이터 양이 실질적으로 몇천 명, 몇만 명 가지고 5천만 명의 국민 아니면 청년이라고 하는 뭐 1,500만 명의 데이터를 대변한다라고 보는 거는 조금 이제 무리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 그건 만약에 이제 아까 다시 거꾸로 20, 30대의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정치 경제적인 관심을 이제 뽑아요. 어떻게든지 뽑아. 그럼 조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내가 했더니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이 빅데이터 보니까 빅데이터를 뽑으니까 이거라고 꼭 잘못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우리 정치에서 어떤 사람은 선명하게 뭐 자유파, 자유민주주의 뭐 이런 걸 가야지 우리가 선거나 이데 이긴다. 아니다. 젊은이들 관심 없으니까 중도로 가야 된다. 그렇게 하는데 뭐 어떤 게 옳은지를 뽑아야 봐야 될 거예요. 선거에서 굉장히 이제 그 통계 선거 결과가 뭐 그렇게 나왔다고 맞습니다. 했지만 이제 그 전에 선거가 이제 우리 지금 뭐 4월 달에 있고 또 내년에도 선거가 있는데 그런 걸 할 때 그 빅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빅데이터를 조작하는 게 아니고요.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고요. 즉 여론이라는 거는 내가 30대에 느끼는 그 어떤 정보를 알기 위해서 뭐 평일날 아침 7시에 출근하는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으면요. 현 정부에 대해서 호의적입니다. 왜? 아침 7시, 6시 반에 나간다는 얘기는 자기가 직장 근무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로 볼 수 있고요. 오히려 10시나 11시에 뭐 마트나 아니면은 뭐 만화방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은 정상적인 그 근무를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오히려 좀 이제 현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설문조사 받을 때 지하철역에 출근하는 사람들에서 받는지 아니면은 어디 뭐 놀이터에서 받는지 거기서 이제 다르기 때문에 선거 조작을 이거 여론조사 가지고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장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